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겠는데요. 지금 이란, 테헤란 인근에서 계속 폭발, 화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타는 테헤란입니다. 이스라엘 소행으로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의 다음 타겟은 평양일까요? 왜 또 제가 이렇게 연관을 짓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헤란 인근에 이란 핵 의심 시설에서 발생한 의문의 폭발이죠. 제가 얼마 전에 간단하게 한번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가디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동쪽의 파르친 일대 군사기지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 시설은 현지 시각 26일 새벽 엄청난 섬광과 함께 거대한 연기가 솟구쳤으며 이란 당국은 군사기지가 아닌 인근 가스 저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SNS에 군사기지가 봉쇄되고 군인들이 투입되는 사진이 유포됐다. 파르친 시설은 이란 기술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핵탄두용 부품 실험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란은 지금까지 이런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라고 지난 6월 26일 가디언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란은 일반 가스 시설이다 라고 했지만 여기에 사실은 이 핵 미사일 만드는 핵 관련한 시설이었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그 폭발이다 라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이런 폭발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6월 26일 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보름 동안 계속 순차적으로 폭발들이 테헤란 인근에서 여기저기 계속 지금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란 곳곳에서 펑펑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6월 30일이에요. 아까 그 폭발이 있은 지 5일 후에 테헤란 북부 의료시설 보건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더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란의 고위층들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이에요. 보건소라고는 하지만 입원실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밤 9시에 지하에 있는 의료용 가스가 폭발해서 여기 지금 대규모 폭발이 나고 화염이 발생하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건소가 아니고 굉장히 큰 의료시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규모 폭발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3시에 테헤란 시내 어떤 공장에서 또 이 변압기 문제로 인해서 큰 폭발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흘 후에 아와즈 발전소, 여기 이제 테헤란하고 좀 먼 곳인데 이 발전소에서 또 이런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5일 후에 테헤란, 쿠드스, 가름다레 이런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새벽에 이런 거대한 폭발들이 꽝꽝꽝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까? 그러면 자연재해일까? 아니면 부실공사에 의한 그런 인재일까? 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한테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확산되는 이스라엘 배후설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대답을 하는데 언론에게 이제 그 폭발이 계속 있은 후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를 했어요.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폭발 사건들의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나탄즈 시설 화재와 관련해 우리 소행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와 연관되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간츠 장관은 핵무기를 가진 이란은 명백히 이스라엘의 위협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불법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내 입에서는 어떤 사건도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핵무기를 가진 이란은 명백히 이스라엘의 위협이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 이라크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1981년 오시락 원자력 발전소를 때려버렸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시리아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또 시리아를 또 때려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이란이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면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이미 확보를 했죠.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런 불법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 것이지만 내 입에서는 어떤 사건도 언급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사실은 우리가 한 거지만 난 절대로 했다라고 대답은 안 할 거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난 2016년 당시 이 자유한국당이죠.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미국 17년인가요?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방문을 했을 때 당시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CIA 국장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김정은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게 왜 죽었냐고 나한테 묻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CIA에서 공작해서 김정은 저거 지금 제거하려는 공작하고 있는데 혹시 죽으면 우리가 했냐라고 묻지는 마라. 그러다 우리는 하고 있다. 그 말을 아주 그냥 장난스럽게 돌려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내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안 할 거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관련돼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란의 일련의 폭발 사고들이. 자, 그래서 중동에서 확산되는 이 이스라엘발 파이어 세일입니다. 이 파이어 세일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 그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 다이하드, 정말 우리 젊을 때 대단히 히트했던 그런 영화 시리즈 영화인데 그 다이하드 4.0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 다이하드 4.0이 바로 이 파이어 세일 영화인데 그 파이어 세일을 아주 잘 묘사한 영화인데 그 파이어 세일이 뭐냐? 일개 국가를 초토화시키기 위한 3단계 사이버 공격을 지칭합니다. 1단계로는 교통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2단계는 금융 및 통신 시스템을 마비, 그리고 3단계는 원자력 발전 및 발전체계 마비로 이루어지면서 발전소나 전력체계 제어권을 확보해 대폭발을 유도하는 등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이아드 4.0에서도 보면 결국 이 테러 분자들이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2단계 금융 및 통신 시스템 마비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1단계 교통 시스템을 마비합니다. 그러면 교통 시스템 마비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마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상상해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얼마나 우리가 또 도시화가 많이 돼 있고 교통 신호등이 많습니까? 그 교통 신호등을 일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신호등을 초록불로 바뀌어버린다 생각해 보면, 그러면 뭐 초록불로 바뀐다 하더라도 조심해서 그 진행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겠지만 뭐 좀 휴대폰 통화도 좀 하면서 이 불법인데 뭐 딴 생각 좀 하면서 초록불이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다가 대형 사고, 다 초록불이니까. 그러면 이 중간에 교차로 지점에서 사고 몇 방만 나도 완전히 그냥 교통 마비가 돼버리는 것이죠. 꼼짝도 안 하는 상황 발생하는 것이죠. 또 전부 다 빨간불로 바꾸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일시적으로 교통만 차만 밀리게끔 만드는 거지만 초록불로 바꿔버린다? 엄청나죠. 이건 아주 간단한 초보적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교통 시스템 마비고, 더 나아간다면 공항의 항공기 관제 시스템 다 지금 바로 다 착륙해, 이렇게 제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공기는 관제탑에서 다 착륙하는 순서를 이렇게 대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늘에서 1, 20분 막 선회를 하기도 하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선회를 하기도 하는데, 야, 지금 다 착륙해. 그러면 이 항공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순서구나 하고 착륙하다가 다른 활주로로 접근하는 다른 항공기가 부딪혀서 사고 나고, 이런 상황 발생할 수 있죠. 뭐 선박도 마찬가지고, 지하철에 지금 내 모니터에는 보니까 앞에 지금 뭐 시청역으로 가야 되는데 시청역에 우리 2호선 차량이 아무것도 없어. 나 그럼 시청역으로 들어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갔더니 시청역에 이미 2호선 다른 차량은 스타트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2호선이 시청역이 비어 있는 줄 알고 이 뒤에 있는 지하철에 들어갔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돌을 해서 그냥 대형 사고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통 시스템을 마비시켜서 완전히 그냥 혼란으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금융과 통신 시스템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돈이란 거 요즘 보거나 삽니까? 예전에는 월급 봉투에 진짜 돈 넣어서 이렇게 주고 저희 아버지 시대는 그랬다라고 하지만 요새야 뭐 그냥 은행 잔고로 다 찍히고, 그 은행 통장이나 또 요즘 뭐 보기나 합니까? 다 그냥 휴대폰 찍히는 내가 이만큼 있구나, 그렇게 하고 다 사는 것이지. 그런데 그 숫자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숫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요. 숫자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통신 시스템, 뭐 통신 안 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통신의 과부하를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다 다운시켜 버린다든지, 인터넷을 마비시켜 버린다든지. 이 인터넷만 마비가 돼도 우리나라가 못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죠. 이제 이런 상황들. 그리고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이런데 시스템에 이제 만약에 침투를 한다면, 수력 발전소 아직 홍수인데 지금 물을 가둬놔야 되는데, 지금 밑에 지금 범람 위기인데 뭐 개방해버려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밑에 제방에 지금 물이 넘치려고 지금 하고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위에 있는 큰 댐에서 물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겠죠. 화력 발전소 마찬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는 더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파이어 세일입니다. 이거 사이버로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이버 공격으로 물리적인 폭발 유도가 가능하냐? 가능해요. 1967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도,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이에요. 바로 월남전 이야기인데, 베트남 앞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항공모함 포레스탈의 비행갑판 위에 주기된 F-4 팬텀 전투기의 로켓포드에 장전되어 있던 주니 로켓이 전자기 간섭에 의한 오작동으로 발사되어서 정면에 A-4 스카이호크 공격기 옐로 탱크를 피격했고 대폭발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제 당시 월남전을 하면서 이 포레스탈 항공모함이 이 tonkin망 쪽에 이렇게 주둔을 하면서 이제 북베트남 쪽에 이제 폭격을 해요. 그런데 당시 이제 로켓이 나왔으니까 주니라는 로켓을 장착을 하고 이제 출격 대기를 하고, 이제 팬텀이 그냥 갑판에 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종사는 안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레스탈 항공모함의 레이더가 이렇게 돌다가 마침 이 주니 로켓의 센서하고 딱 맞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센서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발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발사를 하는데 마침 그때 이함 이륙을 하기 위해서 쓱 진행을 하고 있던 A4 스카이호크 공격기가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옐로 탱크를 그대로 맞춰서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냥 이 활주로가 그냥 아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쟁에서 빠지고 이 포레스탈 항공모함을 수리한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이거 그냥 전자제품 군용 이거는 그냥 만들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 밀스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전자제품, 전자기에 대한 밀스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 방해전파도 간섭전파도 받지 않는 이런 밀스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항공기 이착륙을 하고 할 때 그런 이 전자파 간섭, 그래서 통신 오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휴대폰 꺼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인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파이어 세일의 마지막 단계, 발전소, 원자력 이런 것들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냐? 다이아드 4.0 영화가 나왔을 때 이제 우려가 되죠. 그래서 영화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 정책 다 바꿔가지고 탈원전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다이아드 4.0 나왔을 때도 겁나니까 또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또 해명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다이아드 4.0 저런 거하고 관계없다. 왜? 우리 한수원의 이 원자력 발전소, 이 발전 시스템은 전부 폐쇄형이다. 그래서 인트라넷이다. 그래서 다른 이 인터넷하고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해커가 침투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국방부에도 이 국방부의 이 인트라넷 수리하러 들어갔던 이 수리 기사들이 USB를 꽂았는데 그게 다른 인터넷하고 소통되는 USB를 꽂아가지고 내부에 있는 자료 다 가져갔던 이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 2007년도에 일본 해상자위대 제1호위대군의 이지삼 한 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마 1호위대군이니까 기리시마 함이라는 그 함이 있어요. 그 기리시마 이지삼 같은데 거기에 그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관이 이제 거기 탑승하고 있는 수병인데, 이 사람이 당직 서다가 야동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USB에 야동 많이 담아와서 이제 항해 중에 그걸 꽂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동에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이지스 시스템 전체를 다운시켜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발전소에 외부 협력자가 있으면 외부에서 가지고 온 USB 꽂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협조자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원자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노심이 저 연료봉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걸 이제 그 핵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 에너지 생성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데웁니다. 그 물을 데운 그 열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이게 이제 원자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너무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구마구 분열이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감속제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이 분열하는 속도를 조금 제어하는 것이죠. 감속제. 그래서 그 제어를 하는 것이 경수일 수 있고, 그걸 제어하는 감속제를 경수로 쓰면은 경수로, 중수로 쓰면 중수로, 그리고 흑연으로 쓰면 흑연 감속로,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수, 중수, 흑연 이런 거로 이제 감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속제 넣지 마 라고 세팅을 해버리면은 감속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도저히 이 열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죠. 그게 체르노빌이죠. 또 예를 들어서 감속제 이거는 세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자, 원자력 발전소도 결국은 자기네들이 전기는 생산하지만 결국은 또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와서 그 전기로 또 뭔가 제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원자력 발전소에 전기 넣지 마,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 감속제 뭐 이런 것들도 다 전기적인 어떤 그 통제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후쿠시마처럼 쓰나미에 의해서 터져가지고 이 감속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해서 그냥 또 나중에 불 끓여서 터져버리고, 이게 또 후쿠시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어를 해서 대규모 재앙을 유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이 파이어셀, 이 사이버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재앙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정말 대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이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국정원의 사이버 기구, 이게 아주 약화되어 있어요. 정말 빨리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지, 얘는 나쁘니까 얘 없애, 얘 힘 빼, 이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공할 위력을 보여준 이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 다음 타겟은 어디냐? 제가 왜 북한이라고 지금 무슨 낚시 썸네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달았을까요? 북한하고 이스라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 관계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옆이 누굽니까?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닙니까? 그들의 핵 아닙니까? 또 그들의 사용하는 무기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장단체들의 또 무기들 아닙니까? 하다못해 소화기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북한에서 지금 핵 기술이 들어가고 미사일 기술이 들어가고 재래식 무기, 탄약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지금 이스라엘의 위협이죠. 직접 위협은 아니지만 간접 위협이긴 하지만, 이 간접 위협이긴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위협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북한을 눈뜨고 봐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자, 2019년 9월 9일 날 이아탄 벤츠르 전 이스라엘 외무부 부국장이 워싱턴 연구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똑같은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미국과 똑같은 타임테이블이 아니야, 우리는. 왜 미국은 뭐 이 북한의 이 불법 무기, 핵무기, 대량살상 무기 이런 것들로 인한 위협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적죠.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은 9,000마일 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ICBM만 없다면 까짓 거 그건 뭐라고? 이게 미국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옆집이 시리아고, 그 바로 옆집이 이라크고, 그 바로 건너가 이란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또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뭐 이스라엘도 호전적이지만,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미국의 타임테이블은 뭐 FFVD 이래가지고 압박해가지고 그들 스스로 못 견디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레짐 체인지하고 이거지만, 자기네들은 그걸 할 동안 시리아에 핵 개발되고 이란에 핵 개발되고 지금 이미 다 된 것 같고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라고 이스라엘 외무부 부국장이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이 해결 못하면 자신들의 핵 안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테헤란에 엄청난 폭발들이 계속 나고 있는 그 상황이 평양에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 인근에 뭐 순환비행장 옆에 있는 실리, 거기에
핵미사일 제조 공장, 그리고 평양 근처 생수 공장 옆에 핵 탄두 제조 공장, 뭐 이런 거 지금 다 있다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들이 이란으로, 시리아로, 이라크로 간다? 이스라엘이 보고 있느냐? 자, 파이어세일 북한에다가 하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량 국가들, 또 그들에게 위협되는 국가들, 이스라엘이 자꾸 다 이거 하고 있는데, 다음은 너희 차례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어떤 원인도 모르는 이런 폭발 당해서 하지 않으려면 불량 이미지 빨리 벗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